환경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래요. 너무 힘들게 양식을 하다 보니 집사람이, 제 아내가 애들 보고 너 절대 커서 양식장을 하지 말라 말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난 우리 아들이 와서 내가 이어주고 싶은데 이어줬으면 하는데 그 선뜻 그게 속 마음은 없지는 않는데 겁이 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저희 양어장은 김진기 쏘가리 양어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쏘가리라는 고기를 음미부터 농자 생산, 중간 종묘, 사로 먹여서 또 서 만드는 데까지 총 완전한 양식을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은 쏘가리 완전히 그 대량 양식을 하는 곳이고, 왼쪽은 농자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총 양어장이 한 이곳에 2,800평, 또 조금 떨어진 곳 합쳐서 4,500평 됩니다. 여기 보면은 생산해가 집판을 다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장하고 쏘가리하고 취향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취향약 만들어서 취향시켜서 이제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여기는 쏘가리 키우는 데고, 또 장어도 또 요 유사하게 또 같이 키우고, 쏘가리가 28도가 가장 좋습니다. 29도까지는 괜찮은데 30도 넘었으니까 오히려 더 사료 먹는 양도 떨어지고 고기가 죽어 노는 것도 있고, 그래서 28도가 가장 적정 수온이다라는 거. 그리고 23도 이하에서는 성장이 거진 안 됩니다. 25도는 괜찮은데 26도, 28도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온도가 기계가 좀 부족해가지고 온도가 지금 24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온도 때문에 지금 그 보일러 비상용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4도 넘으니까 수온은 따시죠. 따시는데 고기 성장하는 데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 5cm, 8cm 나올 겁니다. 큰 것들이. 지금 현재? 예. 내년 8월 되면은 이 아이들이 35cm 요 정도 나올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들은 15개월 상품이 충분히 됩니다. 잘 안 크는 건 한 2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쏘가리 종묘 생산하는 데까지만 7년이 걸렸고요. 네네. 사료 구입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11년을 걸려놔 놓고 거기서 이제 대량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17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17년 과정에서 다시 이제 그 대량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마무리하는 데까지가 22년이 걸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쏘가리 사료를 먹이려고 키우는데 3년을 키워도 한 뼘 20cm가 자라지 않았어요. 이게 양식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낸 겁니다. 이제 수조배에 온도 3도 텐처를 두고 한 5개 수요를 넣어서 그 6개월간 계속 관찰해가 사료 메모를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논문을 썼거든요. 그 과정을 봤을 때 28도가 제일 좋더라는 거. 그 완전한 거 잡아낸 거거든요. 그 전에 대량 양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거기에 맞춰 싹 다시 만든 겁니다. 사료 먹이는 것도 찾아냈지만 수온을 기르는 수온도 냉수종이라고 했거든, 우리가 다요. 그랬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이제 냉수종이 아니라 냉온수종. 그러니까 겨울에 성장 안 하고 멈춰 있는 거고, 여름에 자연에서 여름에만 큽니다. 한 3, 4개월 크고, 양식에서는 그 시스템을 갖춰서 12달라고 그대로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치어부터 해가지고 수온이 쭉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예. 치어에는 또 치어 나름대로의 거의 또 방법 달라요. 예. 좀 얘를 굉장히 고수온으로 하면은 좀 민감해요. 그래서 적절한 수온을 맞춰줍니다. 한 25도 이하로 만들어서 그렇게 키워서 이제 어느 종묘를 만들었을 적에는 성장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뱀장어인데, 뱀장어는 물을 깨끗하게 쏘아라 같은 조건을 맞춰 키우는 거죠. 장어들이 어두운 곳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밝으면 사료를 먹지 않아요. 이 조건을 또 이렇게 갖춰줍니다.
제가 쏘가리를 2019년도 10월 달부터 죽이고 난 다음에 네네.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거의 다 죽였거든요. 이게 양어장 꽉 차 있던 고기를. 그 이후에 양어장이 비어 있어서 제가 종묘를 조금 갖다 넣어봤어요. 근데 장어가 너무 잘 커요. 와, 나 이렇게 장어가 잘 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한 3만 5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200마리도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너무 잘 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종모를 한 5만 마리 더 가져왔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어 이거 키워서 되네라는 걸 보고 이제 안 되겠어서 쏘가리마가 하니까 회전이 좀 경제에서 회전이 좀 약하니까 이제 장어도 같이 기르기라고 자포니까 우리 국내에서 내가 그쪽 전남 쪽에서 유통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장어 사료는 제가 이렇게 부산 사료를 줘요. 물에 일반인은 대부분 다 그 뱀장어를 사료를 그거 주거든요. 떡밥 사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저는 이렇게 부산 사료를 먹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가지고 완전히. 습관을. 예. 급여를 이렇게 길을 들이셨구만요. 예, 완전히 예. 이 먹는 곳에 만났어요. 히트 펌프 기계가 있는데 저 한 대가 용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안 되게 돼서 2대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안 와서 내년 돼야 이제 지원을 받아가니까 그래서 요 한 대 올바까지 급하게 보일러 이어가지고 돌리려고 이 한 대가 안 되고 연결시켜 세대를 연결시켜 나가면 온도가 한 40도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대당 10도에서 한 13도, 15도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10도 쓰면 올라가도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효과가 크죠. 그래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누가 와도 쏘가리 제가 양식 못하고 합니다. 제가 지금 26년째인데요. 26년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완전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대량을 시중에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누구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새로운 사람들이 양식하고자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정보를 접해야 돼요. 어쨌든 양식에 대한 기본은 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종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도 안 돼 있고 무조건 양식하고 뛰어든다 그러면 그게 100% 실패거든요. 양식이 그냥 사람들 생각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 가지 알면 1년, 한 가지 알면 1년, 한 가지 알면 1년. 이게 제가 지금 22년 온 것이거든요. 그래 오듯이 모든 양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내 눈으로 딱 보고 됐다 싶을 적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양식장이든 가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래 있어서 더 좋죠. 그래가 직접 양식을 해보면서 독립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게 이응하고 하양하고 음미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이 전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쏘가리 종묘 생산할 적에 먹이용 알 받아서 새끼를 키웁니다. 잉어? 예, 잉어 새끼를. 그래 키워서 아주 작은 아이들을 쏘가리를 먹여요. 그 단계 쏘가리 먹이 단계가 크면 자꾸 커서 한 2cm, 거의 한 2cm까지는 쏘가리 먹이로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알로 받아야 되니까. 이 고기들은 1년에 한 번 알 받기 위해서 12달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이용하고 폐사나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락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계속 음미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이제 수명이라고 할까요? 혹시 실수해가 죽이지 않는 이상 네네. 그리고 또 물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뭐 기생충이나 세균이나 와서 죽이지 않는 이상 안 죽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안 죽더라고요. 오래 갑니다. 정말 장수어종이구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쏘가리는 어떻습니까? 쏘가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0년 이상은 된다는 거. 아파가 죽는 거, 자기 수명이 다 죽는 거 표시나는데 거의 대부분 세균이나 기생충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어릴 적에 참 많이 먹어요, 새끼들로. 그냥 그걸,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그냥 쏘가리 새끼들 워낙 먹이를 많이 먹으니까 그 먹이를 사람들이 난주 어느 정도 쏘가리 치가 크고 나면 자연에서 체포해 먹인다는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쏘가리 양식이 아니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쏘가리 먹이 한 마리도 자연의 걸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제가 만들어서 합니다. 그게 수십만 마리라도. 그 대량 양식에 성공하셨어도 예. 이 어린 치어 때는 육식을 해야 되는 거. 급여가 예, 맞습니다. 순치되기 전까지. 예, 예, 맞습니다. 육식을 해야 3cm 까지는 3cm 이상까지는 무조건 뭐 달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류 많이 있는데요. 잉어 붕어가 제일 관리하기 좋아요. 왜냐하면은 알로 한 번만에 10만 개, 20만 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마리 한 번 넣을 적에 다른 고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붕어 같은 게 아주 작아요. 근데 반면에 잉어는 빨리 성장해가지고 이 종류가 좀 커요.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활용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고 키우기 좋고 그렇습니다. 먹이 사슬을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쏘가리라는 고기가 알로 다른 고기들은 막 사료만 줘가지고 알만 받으면 알이 됩니다. 그런데 쏘가리라는 고기는 알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 조건에 안 맞으면 부화가 안 돼요. 알로 놓긴 놓는데 부화가 안 되고 그게 정확한 원인 아직 그 원인은 나도 이제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직 너무 세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춰주는데 다시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한 10일에 15일 정도 걸립니다. 알이 만약에 부화가 안 됐을 적에 제 아이들 다시 부화를 되게끔 만들려 그러면은 알로 잘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 단계가 한 15일 정도 다시 걸립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쏘가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그렇죠. 하고. 제가 강가 살다 보니 물고기하고 친했습니다. 그냥 거의 물가에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찌하다 보니까 민물고기 유통을 했었어요. 유통을 하면 쏘가리 또 유통을 했죠. 제가 이 서부 경남에 잡는 어부들이 잡는 쏘가리를 모아서 서울에 이제 보내서 그래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쏘가리 돌아가는 상황을 알잖아요. 근데 다른 고기를 양식을 해보니까 육상에 와서 해보니까는 경제성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인건비에 전기요금에 사료값에 난주 다 팔고 나면은 향어나 잉어, 메기 이런 거 팔면은 결국 사료값은 비싸도 않고 계속 빚만 나면 올라가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선택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을 이제 시장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동작이하고 쏘가리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동작이는 중간에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쏘가리 한 길로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쏘가리를 키우지만 쏘가리를 키우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충분한 이게 그 보상을 받게끔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리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어렵는데 쏘가리 완전한 양식화가 되면은 쏘가리 기른 양식업자나 거기 직원이나 이게 복지나 모든 것이 최고의 조건을 되게끔 그런 양식장이 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쏘가리 양식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진짜 잘 살 수 있는 예, 그런 양식업이 되도록 제가 하고 싶어요. 양식장이 다 비어 있거든요. 네. 잉어, 강어 이런 물고기들 부화를 계속 하거든요. 하루에 잉어, 항어, 어미들이 한 10마리 이상을 매일 한 20마리까지 잡아 먹이고 빈면은 또 부화장에서 알 산란해서 키우고 개 이해하는 게 일이 많습니다. 그냥 여기가 이제 산란장입니다. 산란장. 예, 산란장. 이 산란 시스템 이 만들어 놓고 이 한 칸이 큰 다라이 한 다라이 나옵니다. 한 끼 먹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2칸씩 한 끼 먹이입니다. 이게 쏘가리가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10만 원, 15만까지는 하루에 한 칸만 먹이면 되는데 그거 넘었으면 한 칸도 모자라고. 여기 부화장이 쏘가리 종모 생산하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많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먹이가 모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전멸시킵니다. 제가 잡아물 뜯어가지고 막 저 꼬리로 물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세균이 발생해가지고 전멸시킵니다. 먹이가 부족하면은 맞습니다. 먹이 부족하면은 동조하고 먹이가 충분해도 꼭 자기 동조
동의하는 데 있습니다. 쏘가리를 소장님처럼 이렇게 예. 문의하신 분들은 많겠지만은 예. 쏘가리를 어떤 이렇게 소장님처럼 과거에 소장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달겨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현재? 그럼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쏘가리 양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냥 쏘가리 양식하면 떼도 버는 줄 알고 아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쏘가리 양식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거의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정묘 생산해가지고 전국에 각 도마다 한두 명에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모 생산해가지고 개우 뭐 먹고 살 정도로 그래 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거기서 또 한두 명 더 생기면 아예 생활도 못할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 자체가 종묘 생산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끌어 왔었고 저처럼 이제 이게 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충북에 한 분 있는데 그 자기 횟집을 조그마한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아직 안 되거든요. 이게 또 만약에 쏘가리 양식을 하려 그러면은 그분처럼 양식장 수장 몇 개 만들어 놓고 내가 키워서 내가 직접 소비자들 상대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 봐요. 그래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사실 1년에 연 매출이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만 남고 하면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직접 키워서 썰어서 소비자 상대로 바로 하면은 횟집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많이 안 키우고 고생 많이 안 하고. 안녕하세요, 저 김진규입니다. 96년부터 쏘가리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 말인데요. 26년 됐습니다. 쏘가리 길 한 길로 쭉 이어가는 김진규입니다.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노고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식을 하면서 성격도 많이 원래 성격이 좀 급한 성질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쏘가리 양식을 하면서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성격을 완전 개조로 제가 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끝까지 밀고 나온 거예요. 고집 없이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한 길로 오는 과정에서 좀 이제 날카롭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제가 성질을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 세월이 그렇게 말라한 것 같아요. 매출은 아직까지는 쏘가리를 길러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종묘 생산을 해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고, 쏘가리 성으로 키워서 만약에 10톤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5억 작다고 그렇게 보면 좀 성의는 모르겠는데 현재 요즘 워낙에 돈 가치가 없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10톤, 20톤 하면 10억 이래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하면 한 10톤 이상 나올 겁니다. 내년에 그리 놓으면은 매출 그래 보고 장어가 한 10톤 정도 판다 보고 종묘하고 지금은 그 정도예요. 쏘가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4단계로, 그러니까 원래 3단계로 했거든요. 종묘 생산, 순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대량 양식. 이 3단계를 했는데 대량 양식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거니까 쏘가리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사람 지금 코로나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더라고요. 2년 동안 사실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시작하거든요. 올해 한 마리도 안 죽여 잘 성장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저게 성장하면은 아마 한 2, 3톤 될 거예요. 그래 그게 내년 8월 달부터 가능합니다. 내년 8월 달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게 한 35cm. 내년 8월 달 다 35cm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0cm에서 한 35cm, 거의 40cm 성장할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평균적으로 큰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가 한 10톤에서 한 2, 3톤 이렇게 계산합니다. 쏘가리 양식장은 시설이 모두 중요합니다. 종묘장도 굉장히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고 음미 관리도 완벽해야 되고
쏘가리 사료 순치는 그 기술 문제고, 기르는 과정에서 다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어 키우는 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수온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 수질이 깨끗해야 되고, 한 마리도 안 죽는다는 말은 최적의 조건을 갖춰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쏘가리 양식이 어렵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는 완전한, 그러니까 미생물로 가지고 이제는 물로 조절을 합니다. 해서 아이들을 안 죽게끔 그렇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한두 종을 가지고 계속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래 해주면은 물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 안정이 될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부터 제가 2020년 3월 달까지 매일 고기 죽이 내는 게 우리의 지금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에서 죽이 내냐, 거기 몇 톤 되는 고기를 다 건져냈으니까 그걸 죽이 내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엄청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다 바뀌고, 제가 만약에 쏘가리가 대한민국에 한 1년에 한 100톤을 먹는다, 소비가 될 수 있다라면은 100톤을 만들 수 있는 저는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소비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비에 맞춰서 제가 한 1년 조금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된다 생각하면은 그때는 제가 젊은 친구들 불러서 이제 교육도 가르쳐서 우리 많이 대한민국 쏘가리 양식 발전에 좀 노력을 해야죠. 지금은 제가 유튜브로도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택배로, 택배로 살려가기도 하고 회를 떠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런 맛은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맛은 살아있는 발등의 제 맛입니다. 그냥 포를 떠가지고 보내줬을 때는 아마 맛이 약간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올해부터 한정 판매하면서 포를 떠보내보니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제 김진규 쏘가리 TV에서 유튜브로 이제 그 쏘가리 요리하는 방법도 먹는 아직까지 이제 요리를 많이 만들어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매운탕이나 회 썰이는 것이나 또 먹는 방법이나 장어도 마찬가지고, 또 장어도 제가 제 유튜브에 직접 이제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게 좋거든요. 그게 대중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쏘가리 양식요? 중국도 아마 쏘가리가 중국에서는 5종이 있어요. 네네. 그 5종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종 이걸 성공했다라고 보도 나오니까 중국 업자들이 3사람이나 연락 왔었습니다. 네.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같이 동업해 가자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종은 중국에서도 사료 먹여가지고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라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중국에 5종이 있는데요. 네네. 그 종이 다른 종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늪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 종을 양식을 많이 합니다. 그걸 중국에서 양식을 많이 하는데, 그걸 양식 성공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 중국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종을 제가 알기로는 중국 수평댐에서 가두리에서 뭐 자연산 먹이 잡아줘가 키우고 그렇게 가서 우리나라 키워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쏘가리 양식은 이제 초기 단계고요. 대량 양식 산업화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산업화로 시작되면은 어느 종보다 저는 최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양식을 하고 싶어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러고요. 차후 조금만 더 천천히 가면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양식업계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이랄까, 그 손을 못 놓으신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한마디로 고집입니다. 예. 될 것이라 생각, 계속 또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1년 된다라고 생각,
계속 그걸 넘어오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어버리면서 이걸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월이 너무 많이 가버렸죠. 그렇지만 지금은 쏘가리라는 고기한테 제가 반해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해주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데 저는 쏘가리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그게 아이들 행동만 봐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쏘가리들에게는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쏘가리하고는 아마 다시 태어나서 쏘가리 할 거예요. 그 질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태어나셔서 쏘가리라는 그 생물하고 이렇게 만나실 건지. 예, 다시 태어나도 제가 이 쏘가리라는 고기는 제가 다시 할 겁니다. 그냥 같이 이 쏘가리라는 고기가 아무튼 매력에 제가 푹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을 맡고 있는 배상일 감독입니다. 런던 올림픽 때는 코치를 했고 도쿄올림픽 여자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동해시청으로 복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자 유도팀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푸근한 우리의 이웃 배상일 감독을 만나봅니다. 배상일 감독에겐 평소 집만큼이나 편안한 동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가 수장이 돼 이끈 도쿄올림픽 성적에 대해 물었는데요. 일단 올림픽에 7체급 전체급을 출전시키는 걸 1차 목표였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달성했는데 2차 이제 메달을 따야 되는 목표에서 지금 목표 달성을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뭐 비난을 받거나 화살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고 선수들에게는 아직도 더 해 나가야 되니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 강유정 선수 삭발투혼이라든가 윤현지 선수가 이제 자기보다 훨씬 몸이 좋은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한 판 한 판 이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뭐 저희 제자들이 김성현 선수, 그러니까 노는 언니나 이런 데 나와서 인기를 많이 메달 딴 선수보다 인기가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노는 언니 나오는 김성현 선수도 지금 다시 훈련 와 있고요. 윤현지 선수도 훈련 와 있고 여기에서 대표팀으로 들어와서 지금 함께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곳에선 합동 전지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대학과 실업팀 유도 선수들이 동해로 집결했는데요. 2012년부터 대학 실업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나오면 한 50개 팀 정도가 되는데 매년 1월 초에 동터는 동해에서 유도인들이 모여서 첫 합동 훈련을 한다는 의미로 제일 첫 번째는 동해시청 유도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있다는 거 또 동해가 계절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숙소나 먹거리가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중1에 운동을 시작했으니 유도 인생 40년. 작년 가을까지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온 그입니다. 이제 4년 임기를 기준으로 보통 새로운 지도자를 또 선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동해시청 유도팀을 이끌고 이번에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김미정 감독님이 이번에 새로 런던까지 올해 있을 항저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이끌기로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말투가 경상도뿐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원래 경남 진주가 고향이고, 예. 뭐 이렇게 하면 사투리로 심하게 가야 돼가지고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당시에 제 집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때 저희들 때는 이제 유도를 하면 운동을 하면 등록금을 면제시켜 학비 면제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용인대를 졸업하면서 바로 쌍용양의 실업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와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강원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인연들이 뭐 저를 다른 데를 못 가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동해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해시청에서 스포트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2의 고향이 된 동해에서 2004년 여자 유도팀 창단 이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감독으로 활약 중입니다. 도하 아시안게임 배은혜 선수가 동해시청 소속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었고, 인천 아시안게임 때 김민정 선수가 또 동메달을 획득했고,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박가연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강원도 춘천 출신의 박은송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현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에서 대표로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처음 참가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처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저도 사실 제가 뭐 올림픽 금메달이나 뭐 이 세계 대회나 메이저 대회 메달은 없는 사람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에는 또 이제 영광에는 또 뭐 고통도 따르고 때로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이제 유도의 큰 정신은 이제 예시예종,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내가 졌으면 졌다. 뭐 이기면 이겼다. 한 판으로 던졌다. 너 오늘 이겼다.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너에게 도전하겠다. 이런 도전 정신. 상대를 맺히지만 다치지 않게 다시 또 보호해주는 이런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도는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은 유도는 종교라는 분도 있지만 제 살아온 인생이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살아나갈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이나 인생을 남들보다 좀 더 좋고 조금 더 사랑스러운 길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길의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꿈이 이제 제가 은퇴하면은 사탕 사주면서 유도를 가리켜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동해 꿈나무들 육성행을 같이 하면서 올해 이제 동해시청 유도팀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유도로서 동해시에 이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유도인들에게. 유도인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힘들고 지금 모든 면이 힘들지만은 유도인들은 체력과 또 유도 정신으로 서로 자타공영, 서로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또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도인들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운동만 한 그에게 가족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뭐 항상 우리 뭐 가족이 그렇죠.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선수 생활을 시작하며 맺은 동해시와의 인연은 동해를 유도의 성지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228 사진이 아닌 사진들이 228 사진으로 이제 오해돼서 이렇게 언론이나 인터넷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228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발굴되지 못하고 깊게 숨겨져 있던 사진들이 많았는데, 지난 2020년 228 60주년 기념 사진집을 발간하면서 그 사진집에서 확인된 228 민주운동 현장 사진이 33장입니다.
그 33장을 이번 전시회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2.28 정신도 많이 알리고 또 대구 시민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2.28 민주운동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2월 25일쯤 교육당국으로부터 이제 일요 강조 등교 지시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치열한 토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 밤에 이대우 선생 자취방에서 각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의문을 읽고 나서 이제 비로소 2.28 민주운동의 시위가 시작됩니다. 서른세 장 중에 이 사진이 이제 유일하게 여학생이 찍힌 사진인데 경북여고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4.19 혁명이 끝나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이던 두 학생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19 혁명과 관련된 각종 사진과 문헌 기록들을 수집해서 지난 거의 한 50년 동안 봉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숨겨진 사진이 있으리라고 추정은 합니다.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발굴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2.28 기념 사업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자아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우스 새로 또 지었거든요. 아니에요. 진실한 땀의 가치를 아는 주인공 이윤아 씨. 꿈 많은 농부 윤아 씨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익산시 춘포면 비닐하우스. 베트남에서 온 농부 윤아 씨의 꿈이 주렁주렁 달린 과일들처럼 영들어가는 곳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메론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 작년에 메론, 봄 메론 그 아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하우스 농사를 시작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윤아 씨에게 판매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 주변 친구들이 나서서 윤아 씨를 도와줬습니다. 작년에 그 메론도 당도 줬거든요. 개인 판매만 다 팔았어요. 이번에도 조금 심어서 개인 판매 팔려고. 윤아 씨가 자신의 확고한 뜻을 펼칠 수 있는 이유. 윤아 씨 말이라면 뭐든 오케이인 남편 진석 씨가 있어서입니다. 10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어느새 10살, 9살 두 딸의 부모가 됐습니다. 좋았죠. 좋았으니까 이렇게 결혼했지만은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집사람이 원하는 거는 최대한 밀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즐거워야 나의 행복이거든요. 가정의 행복이고 저 사람이 싫으면 삐지면은 가족이 불행. 아니야, 가는 길이 같이 해야지. 또 왔다 갔다 해. 여기 흙 올려줘야 되는데 꽂으면은 구멍 나잖아. 나중에 그 안쪽 저기 더 깔아야 돼. 더 땡겼는데 여기 산대 와서 비닐 좀. 나는 아직은 밖에서 도와주는 입장이고 두 사람이 허다는 대로 따라서는 입장이라.
농사면 농사, 요리면 요리, 척척 잘하는 윤아 씨지만 남편 진석 씨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맞고 가는 거야. 나는 저 끝까지 가면 좋구만. 근데 왜 자꾸 거기 뭔가 윤아 씨의 마음처럼 안 되는 모양인데요. 뭐든 자기가 맘먹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 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게 자랑하라면 가족 자랑하라면 마누라 자랑하라면 팔불치라고 하잖아요. 팔불칠이 될지언정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인정은 윤아 씨를 웃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기 춥다고. 여기 춥다고 거기 들어갔대. 거기 이쪽 끝에 거를 조금만 좁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일하고 또 와서 일하니까 힘들잖아요. 어떤 집 아는데 가면은 부부간 하니까 좀 그거 부러워요. 저도 농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 사람이 잘 짓지만 시키는 대로 따르는 입장이지만 저 또한 바깥일 이제 정리가 되면은 바깥일 접고 와서 저 사람하고 웃어가면서 농사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로부터 2년이 지나 다시 찾아간 윤아 씨의 비닐하우스. 그 사이 윤아 씨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영농 후계자 3년 동안 신청했는데 첫 해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되거든요. 농지 구입하고 거기는 새로 4동 지었어요, 작년에. 지금 총은 10동이요. 부자시네요. 아니에요. 유망한 농업인을 발굴하는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는 꿈을 품어왔던 윤아 씨. 마침내 그 꿈을 이뤘는데요. 덕분에 윤아 씨의 하루는 더욱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졌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땅 살 때도 힘들고 땅 사고 나서도 하우스 지었을 때도 힘들고 항상 뭐 하면은 서로 다 복잡하고 힘들어요. 윤아 씨가 새롭게 도전한 일이 또 있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농사를 짓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신랑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차보다 더 쉬우더라고요. 윤아 씨는 10동의 하우스를 혼자 관리하는데요. 이 많은 하우스를 맨손으로 농사 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농사와 관련한 일이라면 어려움 없이 뭐든 척척인 주인공. 늦게까지 생각하고 한 조금 자면은 또 일어나고 잠 못 자요. 한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서 고민 많이 해요. 뭔 작물 심어야 되나. 고민 끝에 최근 새로운 작물을 심었는데요. 한국인 밥상에 빠져선 안 될 쌈채소죠. 바로 상추입니다. 바구리 올로 갖고 와야 돼. 오늘은 두 딸이 윤아 씨를 돕네요. 작은 거 따면 안 돼. 아니야, 커. 큰 거도 있어. 두 딸의 눈에는 아직 자그마한 상추잎. 하지만 윤아 씨에게는 누가 뭐래도 귀하고 새록새록 재미있는 일입니다. 야야야야! 힘든 일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 윤아 씨가 바라는 건 올겨울 처음 수확하는 이 상추가 잘 자라주는 겁니다. 어제 몇 박스 따는 줄 알아? 3박스 나왔다. 엄마 혼자 따기 힘드니까 방학에 시간 많아서 엄마 그냥 도와주는 거.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두 딸. 하지만 엄마가 바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엄마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훌쩍 자랐습니다. 큰애는 1월 25일 생일이거든요. 그 미리 땡겨서 자기 쉬는 날 일요일이라서 가고 애들 어디 놀이터나 데리고 놀러 가자고. 안 돼. 자기 한번 데리고 가봐. 나는 상주 따야 된다고. 혼자 하우스 10동 살림을 꾸려가는 윤아 씨에게 휴가는 사치. 가족 사진에는 늘 엄마의 자리가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나 아빠랑만 가가지고. 아쉬웠어? 네. 거의 다 아빠랑 가요. 말이 끝내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힘들게 일하니까. 솔직히 너무 미안해요. 저 하우스 하고 나서는 시간 애들이랑 놀는 시간도 없고
어린이날 되면은 작년에 애들 데리고 여수 갔다 왔거든요. 올해 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걱정이에요. 윤아 씨가 새롭게 키우기 시작한 작물은 상추 외에 또 있습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쉴 틈 없이 또 다른 하우스로 향하는 윤아 씨. 이곳에선 베트남 채소가 자라는 중입니다. 2월 말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살피죠. 정읍에 베트남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 농업기술센터에 그분이 와가지고 강사해요. 그거 보여주더라고, 베트남 그 친구가. 이거 채소 많이 심었어요. 갓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고수랑. 익산에서 손에 꼽히는 농부가 되고 싶은 주인공.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꿈 하나 생겼어요. 하우스 잘 지어서 빚도 갚고 집도 새로 지으면 그 희망이에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인공. 땅과 땀의 정직함을 믿는 윤아 씨는 오늘도 한 발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